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공산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주 내로남불, 그리고 이중인격. 니들은 개처럼 일하고 배급받아 비참하게 살고 나는 아주 호화스럽게 살 거야. 집도 네 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 이런데 아주 이권 많이 떼어날 수 있는 그런 거 투자하고, 그리고 나는 아주 호화롭게 사는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나한테는 아주 유리해 라고 하는 이 권력형 사회주의자들의 좌파들의 양면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겉으로는 주민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주민들의 고혈을 빠는 것은 좌파 전체주의 정권의 공통된 특성인데요.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서도 그런 장면이 포착되어 세계인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코로나와 경제위기 등으로 고생하는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던 김정은이 손목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며 안경을 벗고 울컥하는 모습을 연출할 당시에 잠깐 노출된 김정은의 손목 시계는 스위스 IWC의 명품 브랜드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규례에 따라 북한 수출이 금지된 모델인 이 제품은 스위스 현지에서 1만 1,700 스위스 프랑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한화 약 1,450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입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은 스위스 고급 시계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제품은 김정은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계 가운데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로, 김정은은 롤렉스, 파텍 필립, 피아제 등 2억 원이 넘는 시계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지도층의 이 같은 사치는 김정은의 절친이라고 자처하는 데니스 로드맨의 방북 때 이미 확인되었었는데요. 이민은 굶어 죽어가는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초호화 별장과 요트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김씨 일가의 모습에 세계인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뻔뻔스럽죠. 자, 여기 이 손목 이 시계 가죽 시계라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끼는 25,000원짜리 가죽 시계 뭐 그거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조선일보가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해 보니까 스위스제 IWC라는 메이커였다고 해요. IWC 뭐 저는 뭐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끔 가면 그 명품관에 이 브랜드가 있는 거 제가 봤는데, 그리고 가끔 이 광고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가장 싼 시계를 일부러 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1,450만 원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파텍 필립, 피아제 이런 것들, 이 다이아몬드 박힌 거 이런 거 한 2억 원짜리 이런 거 막 끼고 오는 거 봤죠. 누가 노뚜렁에 버렸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다 비슷한 건데, 아무튼 이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라고, 굶주리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 코로나 시기에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서 고생해주는 이 군인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울컥한 이 김정은이가 1,450만 원짜리 시계 끼고 나와가지고 그 미안하다고 울컥거리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양복도 이거 아무리 싸도 1,000만 원 넘는 양복, 맞춤 양복인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이렇게 몸에 두르고 나와가지고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어떤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악의 눈물이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들은 이런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제일 좋죠. 왜냐? 가장 이권을 빼먹기가 제일 좋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 감시가 많아져서, 또 허락받고 양해받아야 할 것이 많아져서 함부로 이권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다 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평등하게 1,450만 원짜리 시계를 낄 수 있는 북한 사회입니까? 아니죠. 정말 뻔뻔스러운 자들인데 이게 이 김정은이만 이러냐? 이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점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미국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치명적인 무기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된 자리였는데요. 이걸 보고도 북한이 대화와 평화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와 집권 여당 고위 인사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대남 타격 전력이 중점적으로 소개된 명백한 대남 무력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덮어두고 북한과 김정은이 애민정신과 평화에 대한 의지가 가득하다며 칭송하는 인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외교안보 문제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인 김준영 원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서 김정은은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인간적인 신이다 라며 이것이 김정은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집권 여당 인사들도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이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길 기원한다 라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긍정적 발언이다 라고 칭송했고, 허영 대변인 역시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멈추어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화답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은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 표시이며 코로나 이후에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두 손을 맞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 라며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당의 이 같은 실언에 야권이 반발하자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은 껍데기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야당의 모습에 놀랍다 라며 신형 무기만 보고 김 위원장의 연설은 모른 척하느냐, 이번 계기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라고 반박해 국민들을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와 여당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북한 신뢰와 찬양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국민적인 불안과 분노가 점점 더 커질 전망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참네, 어이없죠. 이 김정은이가 보여준 이 열병식에서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는 단 2개뿐이었어요. 물론 화성 15도 포함되지만 그렇게 보면 이제 단 3개뿐이었죠. 북극성 4A형, 그리고 화성 15, 화성 16, 이렇게 하여튼 신형 ICBM, 이 3가지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 탄도미사일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라고 보여줬는데, 그 나머지 전체는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렇게 니들 우리 그냥 압도적으로 이제 이길 수 있어. 니들이 그동안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양으로는 안 되지만 진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선다 라고 건방지게 이야기해왔는데, 자 이제 봐, 이제는 진로도 우리가 지지 않아. 양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고 진로도 지지 않아. 그럼 니들 어떻게 해야 돼? 내 밑으로 들어와.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감동을 해서, 물론 이 자들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울 수 있겠죠. 나의 조국, 내 마음속의 조국, 내 마음속의 신인, 내 마음속의 지도자인 저분께서 이렇게 위대한 군사력을 일구었구나 라고 해서 감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지고 리드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외교부의 싱크탱크인 외교원장이 김정은은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신이다. 이 모습이 김정은의 리더십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리더십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아주 애민정신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게 김정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외교 정책을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은이 이 3세대 전차,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K1 탱크까지 이길 수 있는 모습, 외형적으로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3세대 전차, 자주포, 이런 모든 재래식 전력들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남녘 동포들에게 어쩌고 하면서 지금 박수치고 극찬하고 있는 송모 씨, 참 기가 찬 사람이죠. 그런 사람
계속 베트남에 보내서 자기 좋아하는 일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공산 사회주의자들의 이중인격의 끝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곳곳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의 주력 사업 분야인 스마트폰이 중국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하며 시장 점유율이 폭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웨이 구매 운동을 하며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하던 중국 고위 관료조차 미국산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최근 2달간 중국의 휴대전화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화웨이가 5위 밖으로 밀려났으며 미국의 아이폰이 판매율 1위를 달성했다고 시나닷컴이 10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대형 포털 시나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양대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의 8월에서 9월 휴대전화 판매량 차트에서 화웨이 제품은 상위 5위권에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위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불매 운동을 벌였던 미국 애플의 아이폰이었는데요. 아이폰은 6위에 랭크된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의 5배 이상 판매되며 2달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공산당의 아이폰 불매 운동을 비웃으며 최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의 트위터 스크린샷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오리젠은 미국이 위챗을 금지한다면 우리도 애플 아이폰을 쓰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아이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싫지만 미제는 좋다 라는 명제는 어느 나라나 좌파 권력자들의 공통된 이중적인 특성인데요. 미국과 싸우겠다며 값비싼 아이폰에 열광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세계인들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중인격 정말 대단하죠. 일반 국민들이 그러는 거 그거야 자신들의 취향이니까 그걸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미지가 이제 이 화웨이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아무리 화웨이 애국심 고취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에게 이기려고 하면 화웨이를 써줘야 된다 해서 화웨이 써주자 하더라도 중국 내수에서조차 화웨이가 6위권 밖이에요. 6위에 6위. 1위는 어디냐? 애플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1위는 어디냐? 애플의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죠. 자오리젠 아까 보셨는데 트위터에다가 니들이 위챗 제재하면 우리는 아이폰 금지할 거야. 이렇게 올리면서 트위터는 이 트위터를 게시물을 게시를 했을 때 트위터 바이 아이폰, 트위터 바이 갤럭시 이런 식으로 글을 쓴 모델이 뜨거든요. 아마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뻔뻔스럽게 니들이 우리를 금지하면 우리는 아이폰 금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봤더니 right to buy 아이폰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폰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오리젠 대변인조차도 자기도 아이폰 쓰면서 말로는 실제로는 아이폰이 좋으니까 아이폰 쓰면서 겉으로는 야 우리 아이폰 금지해 우리는 화웨이 써야 돼 라고 했다 이거죠. 정말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우는 척하면서 자신은 스위스 명품 시계 종류대로 다 가지고 있고 이날 아주 검소한 모습 보여줘야 돼 해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보면 25,000원짜리 가죽줄 시계 끼고 나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1,450만원짜리 시계 끼고 나온 김정은이나 야 우리 미국에 대항해서 아이폰 불매운동 하자 화웨이 구매운동 하자 라고 한 그 자조차 그 외교부 대변인조차 아이폰을 쓰고 자기가 아이폰 쓰면 여기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이폰을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남기는 이런 뻔뻔스러운 모습들 그야말로 좌파들의 이중인격이죠. 미국은 싫은데 미제는 좋아. 미국은 싫은데 내 아이는 미국 유학 보내야 돼. 미국은 싫은데 내 아이는 미국 영주권을 받아줘야 돼 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천지로 있죠. 미국이 그렇게 싫은데 자녀들은 전부 미국 유학 가 있어요. 정말 뻔뻔스러운 자들 아닙니까? 공산사회주의 좌파들의 종특입니다. 그들이 빨리 얼굴 껍질 다 벗고 민낯을 전 세상에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